자, 저희 증권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열풍에 증권주가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탑승하려고 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높은 그런 고도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캡틴, 증권주요. 지금 혹시 진입이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증권주가 올라갔을 때 과거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증권주가 올라갔을 때는 주식시장에 막바지다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20년 넘게 이 시장을 봐온 저로서도 처음 보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주식시장 특히나 코스피 5천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요. 결국엔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너무도 빨리 왔잖아요. 정말 다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증권주는 지금 봐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된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MC는 주식을 하시나요?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금은. 하세요? 네. 수익률 괜찮아요?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뭘 내죠?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 네, 수수료를 네. 내죠. 그럼 그 수수료를 누가 가져갈까요? 증권사에서 아마 네. 그런 걸로 가져가지 않나요? 네,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내느냐가 증권주의 실적의 근간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거래 대금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이루어졌는지를 증권사 HTS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증권주는 실적이 정말 좋아지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요. 35조, 30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1월 14일만 보더라도 24조였어요. 근데 지금 35조잖아요. 무려 1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왜 여태까지 올랐죠? 실적이 좋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니까 올랐잖아요. 이거는 수수료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 수수료를 내는 총 금액 자체가 이만큼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증권주는 앉아서 그냥 돈을 벌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른쪽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인데요. 1월 14일 날 8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조죠? 22조가 돼버렸어요. 엄청 늘었네요. 이거 곱하기 3보다 조금 작죠. 그죠? 8, 3은 24. 네. 산수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8, 3은 24보다 조금 작은 수준. 네. 거의 200%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었겠구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증권주의 수익 구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면은 직원들도 멋지게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증권회사 직원이 신랑감 1위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증권주는 전망이 밝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끝까지 갖고 계시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영 MC 친구분들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주변에도 삼성전자랑 또 SK하이닉스 효과를 좀 톡톡히 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똘똘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고객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게 증권사의 수익 구조에 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예탁금 100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재작년 말만 해도 예탁금이 50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예탁금이 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돈이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고 그 돈이 수수료를 만들어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증시 급등에 따라서 고객 자산이 급증했습니다. 고객 자산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증권사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WM팀이라고 제가 여기 팀장을 했었던 경력이 있는데요. 웨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일단 은행의 PB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WM팀 같은 경우에는 자산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또 그 이익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이 자산 관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억 관리할 때란 200억 관리할 때 똑같이 0.5%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2배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 자산이 늘어난 만큼 자산 관리 수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주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오롯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말고도 3법 개정에 관련된 수혜주가 증권주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영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에 소각한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80개로 줄입니다. 그러면 얘가 줄어든 거니까 희귀해지잖아요. 네.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경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 경제 교육에서 배우실 내용이 여기 딱 들어있는데요. 뭐든지 주식이든 뭐든 희귀해지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고객분들의 자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 때문이라도 증권주는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토해냈어야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세제를 개편을 해서 많이 벌더라도 조금 덜 토해내는 구조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거액자산가들이 이런 증권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증권주는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하는 고배당 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증권주에 대한 매수세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숫자로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는 이 수수료가 여기서만 곱하기 3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산수를 해봤잖아요. 네. 8조 곱하기 3은 24조였잖아요. 네. 근데 22조까지 늘어났다라는 거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그만큼 급증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더욱더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돈 벌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투자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빵집이 잘 되는 이유는 빵이 잘 팔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주식이 잘 팔리면 당연히 증권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되게 동떨어진 되게 어려운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일상생활에서의 힌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분가치 부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증권사는 자본금이 큽니다. 자기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같다고 자기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게 대박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네. 지분가치 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게 증권사에서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래에셋 증권이에요. 근데 네네. 미래에셋 증권이 예전에 스페이스X가 되게 쌀 때 투자를 해놨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대잖아요. 네. 이 가치만 따져도 몇 조가 된대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네. 부각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아. 두 번째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부각된 한국금융지주라든가 두나무 지분 가치가 부각된 땡땡 종목이라든가 이건 왜 땡땡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죠. 이따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활주로 기법으로 종목을 발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전에 제가
9월 15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10월 1일 날 나와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이 바로 미래에셋증권이었죠. 이때 가격이 2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45,000원까지 올랐어요. 오. 그래서 보시면 이때 21,000원대 언급을 했던 이유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진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 플러스 증권업 화랑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리고 여기 활주로 기법에 포착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 랠리를 보였다. 안전한 항로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시청을 하다 보면 이러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을 것 같죠. 저는 이런 힌트를 계속 드리는 사람이고 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찾아내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소통방에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이화영 MC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업 화랑에 이어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앞서 증시 기상서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증시와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왔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으로 들어오시면 증권 업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포인트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그동안 계속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소재 쪽도 많이 올라오던 그런 추세더라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이슈 측면에서도 아직 관심 가져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이화영 MC 요새 뭐 주식 관련해서 뭐 학교 다니세요? 네,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한 티가 나는 질문들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소재 탑승 가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너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소재는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객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하신 게 이거 탑승해야 돼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탑승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봐가면서 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그 스타트를 끄는 건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구글의 TPU 같은데 모두 들어가야 되는 게 HBM이라고 그랬죠. 이 메모리 반도체를 겹겹이 쌓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 쪽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 테고요. 여기에서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갔던 SK 하이닉스가 정말 끝없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후발로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는 GPU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컴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그 반도체를 DRAM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마저도 부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HBM이 잘 팔리다 보니까 얘가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DRAM 만들던 공장을 돌려서 HBM을 생산을 한 거죠. 그럼 얘가 부족하잖아요. 얘를 10개 만드는 거 여기 5개를 빼서 얘를 만들다 보니까 이 5개가 오롯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따가 제가 경제교육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DRAM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얘 가격도 올라갔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챗GPT 써보셨죠? 네. 챗GPT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속도가 좀 속도가 저는 느리더라고요. 느리죠. 그 속도가 느린데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 뭐냐면 그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장할 때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를 하드디스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저장하는 물체를 USB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낸드 플래시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기억력이 필요하다니까 이 낸드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D램도 부족하고 낸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기회다 보니까 얘도 5배 오르고 얘도 3배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100원밖에 못 남기던 것을 400원 남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20조를 넘었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죠?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두 쫑크를 왜 일일 하루에 2개밖에 못 팝니까? 없어서요. 없어져요. 더 많이 만들려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증설.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증설을 섣불리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냐면 증설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남아도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장은 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왜? 정말 없어요. 정말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각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증설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애리조나주에 증설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히로시마에까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증설 속도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들어가고 그 공장 안에 기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비주가 올라갔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증설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가 너무도 많이 올랐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장비라는 것은 자,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설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P5 공장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모티브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평택 용인 증설 소부장 이야기라고 지었는데요. 여기 이상하게 생긴 캡틴이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사이클에서 P5 공장이라서 P는 평택을 말합니다. 평택의 5번째 공장이라 P5라고 하는 거고요. 이 P5 공장을 2027년 5월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원래 예정은 203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빨리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얘기가 될 텐데 이게 60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600조가 돈입니까 이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뭘 한다는 얘기죠?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트럼프가 또 협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미국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미국에 지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지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소부장을 얘기를 할 때 닭 양념 튀김 기계 이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치킨이 하루에 80개밖에 못 팔리는 치킨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얘를 160개 팔기 위해서는 치킨집 하나를 더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냈을 때 그냥 가게만 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닭 튀기는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장비잖아요. 튀김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닭 양념이 들어가야 되죠. 이건 소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튀김 기계는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공장 지을 때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네는 계속 갈아야 만들 되잖아요.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얘네가 가겠죠. 아. 그래서 소재 부품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붐업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받는 것이 뭐냐? 바로 소부장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보면요. 원래는 1번이 바이오였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면서 1등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바이오, 3등이 로봇, 그 다음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할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리하는 겁니다. 장비는 1회, 소재는 계속 양념 치면서 닭을 튀겨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 세분화, 미세 공정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정 세분화라는 건 공정이 많아져요. 왜 많아질까요? 정밀하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된다? 미세화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떡볶이 만들 때랑 네. 궁중 요리 만들 때랑 뭐가 달라집니까? 양념. 재료가 달라지죠. 네, 맞아요. 그 재료가 더 비싸집니다. 아. 그러니까 세분화되면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떡볶이 만들 때보다는 궁중요리 만들 때 더 비싼 재료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세분화될수록 양념을 더 많이 친다. 됐죠? 네. 너무 쉽지 한 않습니까? 번에 이해가 갔어요. 그죠? 어려웠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소재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자금이 또 유입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ETF가 바로 반도체 ETF였습니다. ETF가 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다 해결돼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ETF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반도체 ETF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이 ETF에서 사주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당연히 소부장이 들어가죠. 그 안에 소재 업체들이 들어가니까 네. 사람들이 ETF를 사죠. 그럼 이 ETF가 뭘 삽니까? 종목을 사는데 그 네. 안에 소재 종목이 소재. 들어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러한 매수세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인기가 참고를 정말 많네요.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소재 국산화 관련된 부분 아까 질문 정말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재 분야에서 세계 1등은 일본입니다. 반도체 소재에서. 고순도 불산이라든가 아니면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사진을 딱 찍는 감광액이라고 있어요. 회로를 그리려다 보면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토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감광액입니다. 그 감광액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일본이 소재를 중국에 줘야 되는데 너 중국 안 줄 거야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중국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죠? 우리 그죠? 한국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자, 반도체 소재는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돼서 동진세미캠의 주가 흐름인데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활주로 기준선을 타고 거래량을 수반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우상향이 나오더라라는 활주로 기법 예전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소통방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공부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캡틴의 기념품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기념품도 있긴 하지만 이따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기념품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죄송합니다. 두나무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그러한 증권사 중에 하나고요. 지금 액면가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주로 차트상으로 고공비행 중이긴 한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와 있다 보니까 소통방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밀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오마이 주식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꼭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서민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꼽은 핵심 종목의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실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이 링크에 스캔만 하시면 저희 링크가 바로 하나 뜹니다. 뜨는 링크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꼭 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게 저희가 핵심 종목 챙겨 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또 전략까지 모두 나눠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서서민 캡틴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